안녕하십니까. 리뷰 테스트 18회네요. 이제 슬슬 막바지로 강의도 치닫고 있으니까 조금만 힘내시고요. 1번 문제는 이제 LC 진동을 그냥 그대로 출제를 한 건데, 그냥 에너지 보존을 그게 좀 일반적이니까 출제를 할까 하다가 시간에 대한 걸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 코일을 통과하는 전류가 이제 스위치를 옮겨가지고 LC 진동을 일으켰을 때 전류가 처음으로 최대가 되는 시간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어디를 출제를 한 거냐면 결국에는 이제 주파수가 공진 주파수가 되어서 XL과 XC가 같을 때의 주파수로 전류가 교류가 흐르게 된다.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였고, 그죠? 따라서 여기로부터 이제 요 진동 주기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의 역수니까 진동수의 역수니까 2파이 루트 LC가 되잖아요. 그럼 이 주기를 이용을 해서 최대 전류가 흐르는 게 얼마야?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시간에 대해 가지고 전류는 연결하는 순간에 이제 0에서부터 교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죠? 그럼 맥스가 될 때까지는 4분의 1 주기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을 골라줘야 되겠죠. 자, 2번으로 이제 넘어가시면은 요 이제 파동의 진행에 대해 가지고 그림이 왜 이렇게 좀 흐리게 나왔네. 아무튼 파동의 진행에 대해 가지고 그 이제 위치 변이 그리고 시간 변이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자료를 같이 해석을 하는 거, 딱 교재 내용 그대로 복습을 하는 거. 자, 기억번 파동의 속력은 하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속력은 파동 이제 전체에서 얘가 제일 중요해요. 파동의 전파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 물론 이제 진동수는 주기하고의 관계에선 역수 관계에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나에서 우리가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0.2초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에서는 한 번 반복되는 진행 방향으로의 길이, 즉 파장이 8m다라는 것도 알고 있죠. 따라서 0.2분의 8이기 때문에 40m/s다 해서 기억은 맞는 지문이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나는 P냐 아니면은 Q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잖아요. 현재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 기억하실까요? 즉 위치 변이 그래프에서는 평행 이동시키면서 확인하는 거야. 즉 왼쪽에 있는 게 들어올 거야. 따라서 P는 잠시 후에 위로 진동을 할 거고요. Q는 잠시 후에 아래로 진동을 하겠죠. 따라서 현재 나 같은 경우에는 윗방향으로 진동을 분명히 먼저 했기 때문에 누구에 대한 자료다? P에 대한 자료다 라고 우리가 골라줄 수가 있겠죠. 자, 마무리 디귿번. 요것도 이제 강의에서 우리 얘기했던 내용이죠. 매질은 전파되는 게 아니고 제자리에서 단진동하는 거야 라는 부분에 대한 거를 요걸 질문을 이제 한번 해본 거고요. 그래서 0.1초는 주기의 절반이잖아요. 그럼 R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즉 R은 이제 그냥 계속 반복해서 보자면 아래로 쭉 갔다가 위로 쭉 왔다가 이걸 반복을 할 건데, 그러면 절반의 주기니까 그죠? 절반만큼만 진동하는 거. 반대 진폭 위치에 가 있는 상황을 골라야 되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변이의 크기는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갔기 때문에 2m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틀렸다라고 이렇게 기억 니은을 확인을 해주면 되겠네요. 네, 3번 문제는 조금 많이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되게 센스 좋고 이런 분석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뭐 너무 쉬운데 이런 분들도 있을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드물 것 같긴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해석 능력이 좀 탁월해야 되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운동 방향, 즉 진행 방향, 파동의 진행 방향이 이제 플러스 x 방향이다라는 걸 가해서 준 거고요. 나는 PQ 사이의 직선거리, PQ 사이의 직선거리를 이 시간에 대해 가지고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가의 순간일 때는 현재 1m에서 이제 딱 끊어가지고 이게 커졌다 작아졌다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왜 커지냐면은 플러스 x 방향으로 파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P점은 잠시 후에 이제 위로 쭉 진폭까지 올라갈 거예요. Q는 반대로 이 왼쪽에 게 들어올 거니까 아래로 진폭까지 쭉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최대치로 올라가고 최대치로 내려간 순간이 2m란 거죠. 처음 순간이 1m인 거. 그죠? 이거를 이용을 하라는 거네요. 그죠? 즉 진폭에 해당하는 길이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요 길이 내지는 요 길이. 그러니까 진폭이라는 게 뜻이 변위의 최대값이니까 진동 중심으로부터 위치의 최대값. 그쵸? 그래서 얘를 좀 구해 달라는 거구나. 이제 해설은 그냥 이 1m를 사용을 하고 싶어 가지고 요 1m하고 요렇게 여기 왜 이럴까? 1m하고 2m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 1m를 약간 밑에다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그린 직각삼각형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폭의 이제 2배가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하자면 이게 이제 0.5m잖아요. 즉 2분의 1m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 길이는 이제 1m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1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의 루트 씌운 거다. 그러면 4분의 3이니까 따라서 2분의 루트 3m다 해서 기억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t는 2초 직후에 qr의 진동 방향은 어떻게 되냐. 자, 그럼 요건 좀 지울게요. 자, 사실 이제 니은 디귿은 조금 한 묶음인데, 그럼 2초라는 이 시간이 마치 나를 보면 이게 한 번 반복한 거 아니야? 주기 아니야? 파동의 전파 주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끔 함정을 꾸민 거고요. 이게 아니죠. 왜냐면 요 1초일 때가 어떻게 된 거였냐면 P점이 이제 최대로 올라가고 Q점이 최대로 내려간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2초가 되면 다시 1이 되잖아요. 그럼 요게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원위치 진동 중심으로 온 거. 얘도 내려갔다가 원위치 진동 중심으로 온 거. 그럼 P나 Q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진동 중심에 대해 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죠. 물론 이제 Q는 내려갔다가 올라온 거죠. 이건 뭡니까? 2분의 1 주기죠. 그래서 주기가 4초예요. 4초. 요거를 찾아내야 된다. 그러면 이제 R 같은 경우는 즉 2초는 2분의 1 주기니까 요 반대 진폭까지 내려가 있겠죠. 요 순간. 그리고 이제 Q점 같은 경우에는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현재 위치가 딱 되겠죠. 그러면 이 직후에 Q는 위로 진동을 해야 되고요. 그죠? 요 직후에 요 R은 역시 위로 진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진동 방향은 같다. 요것도 만만하진 않아요. 자, 이제 디귿. 만약에 이제 주기를 쉽게 구했으면은 우리가 파동의 이제 전파 속력을 구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럼 이제 파장은 어쨌든 뭐
파동의 전파 속력, 파동에서 제일 중요한 아이고요. 파장은 사실은 조금 대놓고 나와 있는 거예요. 현재 요 PQ사의 길이가 1m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반복하는 진행 방향으로의 길이는 2m가 돼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4초라는 주기 동안에 2m, 0.5m/s이다. 그래서 얘도 맞네요. 그래서 5번을 이제 찾아줄 수 있었어야 되는데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네, 4번 문제는 이제 굴절에 대한 문제고요. 굴절의 법칙 표현만 잘하면은 이게 사실 뭐 이렇게 과하게 어렵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한 1.5, 1.5 정도. 자, 그럼 이제 굴절의 법칙을 쓸 건데 각도에 대한 거를 가지고 굴절의 법칙을 쓸 거기 때문에 진행 순서에 따라서 n1분의 n2 그럼 사인 굴절 각분의 사인 입사각 이렇게 할 거거든요. 자, 근데 A에 대한 B의 굴절률이 2분의 3이다. 그대로 써보면 뭐뭐에 대한이라는 건 분모에 들어가야 되니까 NA분의 NB가 2분의 3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굴절의 법칙을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분모 분자니까 이렇게 진행한 걸로 하게 되면 사인 굴절각 세타2 분의 사인 입사각 세타1이죠. 질문은 A에 대한 C의 굴절률이죠. A에 대한 C의 굴절률, 그럼 A 굴절률 분의 C의 굴절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역시 제가 잠깐 딴 생각을 해가지고 A에 대한 C의 굴절률은 이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요 이제 나를 이용을 해야 되니까 B에 대한 C의 굴절률을 먼저 표현을 해보려고요. 그래서 B의 굴절분의 C의 굴절률. 그럼 사인 여기도 입사각 굴절각이 똑같아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나에 대해서 굴절의 법칙 표현을 해보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게 금방 보입니다. 그럼 요게 이제 2분의 3이다가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여기 사인 B가 이게 똑같거든요. 얘도 2분의 3이에요.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A에 대한 C의 굴절률이니까 NA분의 NC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얘 째려보고 얘 째려보면 여기 NA가 분모에 있고 여기 NC가 분자에 있는데 NB가 각각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둘을 곱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NA분의 NC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4분의 9다. 이렇게 찾아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쉬운 건 아닌데 1.5 중 아니면 중에서 약간 하 중하에서 중 요 정도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5번 문제. 뭐 그림을 이런 걸 썼는데 원래는 훨씬 복잡하게 문제를 구성을 하다가 너무 과한 것 같다 싶어가지고 간단한 문제로 바꿨어요. 자, 단색각 x가 굴절률이 n0인 매질에서 굴절률이 n1인 이 반원 모양의 매질 a를 통과해서 진행하는 걸 나타낸 것이다. 자, 일단 현재 상황이라면 세타는 이게 이제 완벽하게 좌우 대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 상황이라면 세타는 45도예요. 여기는 당연히 30도고요. 의심의 여지 없이. 원래 이런 것까지 이용을 해서 문제를 이제 전반사 포함해서 구성을 하다가 이건 뭐 내가 풀어도 10분은 걸리겠는데 싶어가지고 문제를 바꿨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이었는데 세타가 90도가 되기 위한 매질 A에서 굴절률이 N0인 매질로의 입사각, 즉 이쪽에 입사각을 질문을 한 거죠. 그죠? 그럼 굴절각이 90도가 될 때의 입사각을 임계각이라고 하죠. 그죠? 즉 임계각 사인 취하게 된 임계각 값이 n1분의 n2 이렇게 되죠. 따라서 사인 임계각은 순서대로 n1분의
n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입사각은 어떻게 돼야 되냐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건데, 이거에 대한 게 지금 없죠. 그래서 바로 안 나오는데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45도 30도를 괜히 준 게 아니겠죠. 따라서 굴절에 관한 법칙을 한 번만 쓰게 되면은 얘는 바로 계산이 된다. 자, 따라서 진행하는 순서에 따라서 n 제로분의 n1은 사인 요 계산합시다. 굴절각 30도 2분의 1분의 사인 입사각 45도 2분의 루트 2 따라서 루트 2가 나오게 되고요. 그럼 여기가 아이고 이걸 왜 제로로 바꿔? n 원분의 n 제로니까 이건 얼마로 바뀌죠? 루트 2분의 1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IC는 얼마? 45도가 됩니다. 이렇게 3번을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